새어머니가 남편이 죽기 전에 같이 산 아파트는 주기로 했다. 녹음도 다 해뒀어. 이러면서 12억짜리 집을 혼자 상속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언대로 이 아파트를 그대로 다 줘야 될까요? 그리고 새어머니에게는 전혼자녀가 있는데 이 전혼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3년차 상속 전문 변호사 최선혜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는 이혼하는 부부도 적지 않지만 재혼을 하는 부부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혼 때문에 상속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도 재혼 부부가 많아지면서 상속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재혼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 소외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법대로 해라고 덤비는데 법을 잘 모르니까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그래서 오늘 재혼 가정 상속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놓쳐서 재산도 잃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는 법리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사연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A씨의 아버지는 어릴 때 이혼을 했고 새어머니랑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한 명 있었고요. 그런데 A씨의 아버지가 급성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 갑자기 새어머니가 남편이 죽기 전에 같이 살던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 녹음도 다 해놨다. 이러면서 12억짜리 집을 혼자서 상속받겠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당신한테 줄게 라고 하는 녹음이 있었다면 12억짜리 아파트를 모두 새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새어머니가 아파트를 혼자 상속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녹음 유언이나 자필 유언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 취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고 증인도 있어야 돼요. 증인도 유언이 정확한지와 성명도 구술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내가 죽으면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상속하겠다 이 말만 있다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과연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는 아버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유언이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요, 새어머니에게 아파트가 다 상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유일한 상속 재산이면요, 아들은 상속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다 주겠다는 유언장을 썼다.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법은 자녀인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줍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이에요. 법정 상속분의 딱 절반까지는 무조건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효인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날,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날을 모를 때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상속인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행을 이용하셨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아는 아버지의 거래 은행도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이 은행의 거래 내역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받아보고 거래 내용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새어머니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새어머니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요, 소송 과정에서 이 상속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니까 최근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도
내역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이렇게 금융자산 내역,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을 찾아서 생전에 얼마나 증여가 되었는지 그 금액을 최대한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이 전체 금액에 따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가 재혼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새어머니랑 진짜 친어머니처럼 잘 지내시는데요. 네. 새어머니랑 아버지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그래서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재산을 제 아는 분에게 문제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사이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들은 새어머니가 입양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에는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고 성인 입양은 오히려 쉬운 편이거든요. 물론 이 경우에도 친모의 동의가 있으면 정말 쉽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에 친모에게 동의를 받아주거나 재판을 통해서 성인 입양을 도와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유언공증 등을 통해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남편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거나 여러 사정 변경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재혼가정 상속 분쟁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는 원칙적으로 후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단 입양한 경우에는 예외예요. 두 번째,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보통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류분 소송은 사망일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속재산 조회와 금융자산을 추적해서 숨겨진 증여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상속재산 때문에 싸우면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수억, 수십억 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투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게 만들려면 미리 가족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서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남보다 멀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